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독립정신 46. 일본의 저해를 회부하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바다의 여러 곳에는 일본과 러시아 군함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것을 신문들이 계속 보도하고 있다. 여순에서는 일본군이 몇 차례 공격했으며 전과는 어떠하며 피해는 어떠하고 여순에 있는 러시아 군 포대는 언제쯤 함락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러시아는 머지않아 만주지방으로 30만의 병력을 투입하여 한양까지 내려올 것이라거나 수많은 일본군이 한양에 몰려올 것이라고 한다. 서북지방에는 러시아군이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씩 들어와 노략질과 겁탈을 서슴지 않으며 안주와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일본군에 의해 쫓겨가거나 포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서북지방 백성들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채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결과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한양에 있어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전란 중에 있다. 이 난리 중에도 이 몸은 옥중에 깊이 갇혀 있어 자유롭지 못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더욱 울분이 치민다. 외국 신문들을 받아 읽고 정세를 알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전쟁에 대해 자세히 다루거나 소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나라 백성들이 시급히 알아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가운데 자세히 기록하기 어려워 요지만 기록하고자 한다. 이 책의 독자들이 우리나라 독립보전의 심각성만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책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떠받치기에 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결말은 이미 분명했다. 지금 본인의 소견으로는 일본이 동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전쟁도 그렇게 결말이 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제국은 일본의 영향을 얼마쯤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과거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지금도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설령 우리가 일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도 10년 전이나 20년 전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가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세계 여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는 한일 조약에서 합의한 대로 시행하면서 점차 그 조약에 의해 영향받는 범위가 줄어들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렸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고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독립의 기초를 세울 책임은 우리 백성에게 있고 이 기초를 세우려면 일본인들의 굴레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미국의 페리 제독이 51년 전 1853년 처음으로 일본에 와서 통상조약을 요구했을 때 일본은 큰 혼란에 빠졌다. 6년 후 페리 제독을 비롯한 미국군이 일본에 상륙하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미국군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군은 군악대를 앞세우고 무인지경에 들어가는 것처럼 도쿄로 들어가며 인명을 살상하거나 적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미국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동시에 미국이 적대 행위를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1862년에 사신들을 서양에 보내 정세를 살피고 학생들도 서양에 유학을 보냈다. 그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를 계속 변화시켜 날마다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서양 세력이 점차 동양으로 뻗어오자 일본은 서양 각국을 공평하게 대하며 백인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이 홀로 서양에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한제국과 청나라를 일깨워 동양 3국이 힘을 합쳐 백인들의 세력에 대응하고자 했다. 일본은 청나라에 대한 대한제국을 동등한 나라로 대하며 문명 부강에 힘써 3국이 힘을 합치자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 청나라는 겉으로는 이에 응하는 채 하면서 속으로는 이에 반대하여 끝까지 듣지 아니하였다. 일본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해군과 육군을 서양식 군대로 육성하여 청나라에 도전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들은 또한 청나라 지도를 가지고 내륙 깊숙이 좁고 험한 지역을 샅샅이 정탐했으며 정부와 백성들에 관한 것도 자세히 파악했다. 옛 벙법에 말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다. 일본 백성들은 애국심을 배양하여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했으며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청나라 사람들은 외모로 보면 키도 크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겁이 많고 충성심도 없는 사람들이라 여겼다. 청나라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쓰러지면 몇만 명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이니 청나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장담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교만한 청나라를 패배시키자 각국은 비로소 일본을 새롭게 평가하여 과거 일본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권리까지 허용했다. 예를 들면 과거 일본에서 다른 나라들이 누렸던 치외법권도 청일전쟁 후 포기했다. 각국은 일본과 통상조약을 처음 맺었을 때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일본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고 자기 나라 영사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일본인들의 자존심은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아직도 일본을 대수롭게 보지 않고 자라나는 아이 취급을 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한다면 각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이를 알아차리고 청나라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하고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다른 뜻이 없고 계약을 하는데 조언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모든 일본인들이 이 뜻을 알고 끝까지 그 같은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정부나 백성들이 일본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두 나라 간의 우위가 영원히 보존됐을 것이며 동양 평화도 위태롭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표로 우리 정부의 고문관으로 또는 학교 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어두웠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직면한 우리 백성들은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가운데 일본인들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규탄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권력자들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여 대한제국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것은 장차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일본은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청나라를 꺾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제는 러시아를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본인들은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밤낮으로 이를 갈며 열심히 노력하여 그들의 국력을 몇 배나 키웠다. 국력이 늘어나니 이 백성들도 자신감이 생겨 어린아이들까지 러시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각자가 러시아 사람 몇 명은 때려눕힐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다고 한다. 그들은 어서 자라나서 러시아인들을
한둘이라도 처치해야 세상에 태어난 도리를 다한다는 것이며 백성된 도리를 다한다는 것이라고 믿었다. 영일 동맹을 체결한 후 일본의 국력이 세계 강대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라고 믿게 되었다. 이번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계 강대국의 하나인 러시아와 맞서 그들의 군함들을 격침하고 러시아를 무릎 꿇게 함으로써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던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세계는 일본을 놀랍게 생각하고 그전과는 다르게 대우하게 되었다. 일본 자신도 높아진 위상을 인식하고 청일전쟁 당시와는 다르게 행동했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니 이것은 일본이 호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라의 기운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는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의 기틀이 전혀 없다라고 할 것이다. 일본이 무엇이 거리껴서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겠는가? 우리의 혀끝을 2천만 조각으로 내어 2천만 동포들의 귀에 크게 소리질러 어두운 잠에서 깨우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네, 독립정신 46 일본의 저희를 해부하다 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한성 감옥에 옥중에 갇혀서 이렇게 독립정신을 집필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천재가 분명합니다. 네. 마지막 이 심금을 울리는데 우리의 혀끝을 2천만 조각으로 내어 2천만 동포들의 귀에 크게 소리질러 어두운 잠에서 깨우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2천만 동포 잠들어 있는 동포들을 깨우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아직도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동포들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깨워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